다음은 공사 발주를 위한 표준 품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장님, 표준 품셈과 표준 시장 단가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 좀 해주시죠. 표준 품셈은 알았는데요. 네. 표준 시장 단가는 우리 의원님 질의하셔가지고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네, 저도 덕분에 저도 공부 좀 했습니다. 네. 어떻게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알고는 계신다라고 제가 가름할까요? 예. 저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아, 그래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시장님도 아시고 저도 알고는 있다는 것이죠. 이번에 이로 인해서. 좋아요. 그러면 표준 시장 단가는 표준 품셈 등을 적용해서 완료한 공사에서 형성된 시장 거래의 가격을 기초로 산출되므로 표준 품셈 대비 예정 가격이 대체적으로 낮게 산정된다는 거죠. 이게 품셈보다도 예정 가격이 좀 낮게 형성이 돼요. 그 시장님도 아마 이번에 자세히 파악해가지고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시장님이 정확히 아시다시피 비교국 분석에서 공사 원가에 관심을 가지시고 담당 직원에게 지시만 한다면 예산 절감을 통한 시민의 혈세가 개인 사업의 이윤이 아닌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사용될 것이라 보는 것은 확신합니다. 시장님, 그런데 군산시는 소규모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어요. 7군 모든 인건비가 크게 상승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더라도 표준 품셈에만 의존한 예정 가격 산정 방식으로 인해 예산 낭비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는 군산시 재정 건전성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인건비나 이 모든 것을 그냥 표준 품셈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엄청난 시비가 횟수가 낭비되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물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이라는 게 행안부로서 예기로 개정해서 공사계약 관련 예정 가격 산정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것은 바꾸지 않으면 이건 어렵죠. 그러나 당장 개정하기는 정말 어려운지를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시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시민의 혜택을 절감할 방안은 있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좀 거기에서 절감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셨어요? 제가 기본적으로 저도 보통 보면은 우리가 표준 품셈을 적용을 해서 설계를 하고 공사 입찰을 하는데 보통 저희들이 입찰을 낙찰 가격이 우리 그 예정 가격의 한 90% 가까이에 낙찰이 되고 한 10% 정도가 이제 차액이 발생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기 법에도 나와 있지만은 지역의 어떻게 보면 대기업들이 아니고 지방의 업체들이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잘못하면은 공사가 부실 공사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마 금액을 저렇게 100억 미만으로 이렇게 해서 100억 미만 공사에는 표준 시장 단가를 적용 아니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설계를 하고요. 대부분 저희들이 설계서 납품을 받으면은 설계 회사들은 대부분 좀 다 공사비를 산정을 할 때 표준 품셈으로 저희들한테 납품을 하기 때문에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깎을 수 있는 금액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일반 운영비나 이윤이나 이 부분에서 하는데 기본적으로 현재 낙찰 가격도 거의 90%에 가까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좀 전략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서 한 푼이라도 더 전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우리 해당 부서들한테도 그런 좀 세심하게 좀 따져서 전략할 수 있는 부분 전략 좀 해야 된다라고 항상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그 품셈에 의해서 또 행안부 건설교통부 뭐 이런 데 지침에 의해서 지금 100억 미만, 200억 이상 이하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여기에서 우리 군산시가 소규모 사업이 너무나도 많이 지출되는 것이 있더라. 품셈에 의해다 보니까 그러니 꼭 100억 이상 이걸로 우리 군산에 몇 개의 공사가 있겠습니까? 100억 미만 다 소규모죠. 소규모가 그런 게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 네. 그래서 저희는 100원을 주고 사던 물건을 아니 1000원을 주고 산 물건을 900원에 살 수 있다면 그것도 셈법만 바꾸면 간다는 절차하지 않아요? 그렇죠? 1000원에 주고 살 수 있는 걸 900원에 주고 물건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에서 간단하게 절감 되는데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시에서. 근데 이것을 시장님이 조금만 관심만 가지면 할 수 있다. 본원은 행안부에 이와 같은 관련을 법적 개정 이런 문제를 회의 때 건의할 겁니다. 그러잖아요. 저도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그 전에 그 시장님께 또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장님이 재량권을 발휘해서 공사비를 절감할 수는 없을까요? 있을까요? 뭐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그 설계가 납품이 되면은 이제 그 우리 원가 심사 대상을 해서 상당 부분 전략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 시장님이 그냥 딱 해서 재량권이에요. 이건 우리 집행부에서 감사과에서 일상감사에서 감사하고 조사하고 뭐 해서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시장님께서 딱 보고 일상감사에 왔는데 이거 보고서 그냥 재량권으로 발휘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그건 한번 따져봐야 돼.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겠어요? 네. 하셔야죠. 왜 그러냐면 현행법을 어기라는 거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시장님은 그렇게 얘기하면 현행법을 어겨가면서 나들 하라는 거냐 법을 찾아봐야 되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법을 초월해서 재량권으로 시장님은 할 수 있다라는 저는 생각이에요. 이게 법을 준수하면서 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라는 계약관계 법률 제6조 1항에 따른 계약 당사자와의 신의 성실을 원칙도 유지하면서 시민의 혈세도 절감하는 아이디어가 있을 텐데 시장님 지금 현재 법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시장님 고민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아무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네, 법을 어기라는 거 아닙니다. 좋은 제안해 주시고 한다고 하면 제가 안 할 리가 없죠. 우리 뭐 예산을 절감하고 하는 건데 제가 왜 마다하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시장님한테 지금 바로 그냥 이렇게 좀 해줬으면 쓰겠다가 아니고 저도 다른 지자체, 경기도 이런 지자체를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시장, 도지사 재량으로 일반 관리비 이윤을 하향 규정해서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해 효과를 내고 있다는 점을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곳에서 다른 지자체장들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산도 그렇게 좀 해줬으면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시장님 본 의원이 설명했던 내용 그동안 했던 것은 표준 품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도표에서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정말 많은 우리 시비의 절감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시장님이 견해는 안 물어봐도 방금 시장님 답변했듯이 앞으로 그걸 참고로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답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 군산시 주요 공공건설 사업 또 경관조성 사업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한번 적용 한번 해서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표준 시장 단가 적용 파급 효과는요. 방금 요거 분석돼 있죠? 분석돼 있는 것 같이 경기도 위에도 국토교통부에서 한국
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 결과도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분야별로 19점 몇 프로, 16점 몇 프로, 13점 몇 프로가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더라. 그래서 모든 것을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치하 3.4%까지는 절감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직원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야, 이렇게 하고 표준 분점을 이걸 안 하고 그거 돼서 조금 이렇게 적게 하면은 업체가 공사 와서 누가 입찰 공사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참 어처구니 없는 제가 답을 받았어요. 글쎄요. 아, 적자나면 안 할 거 아니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걱정을 해요. 이 표준 품셈 이하로 좀 떨어지거나 뭐가 되면은 안 온다는 거예요, 업체가. 우리 군산시 직원들이 이러한 마인드와 이러한 생각을 가지니 어떻게 혈세가 절감되고 그러겠어요. 일 개인에게, 일 회사에게, 업체에게 이익을 안겨주려고는 그런 사고방식은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조금 낮다 하더라도, 코스트가 낮다 하더라도 정말 많은 업체들이 사업을 한다고 참여할 것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본원이 그 군산 청암산 야생화단지 경관조성 사업을 하면서 도비 6천만 원, 시비 4,500만 원 도합 1억 5,500만 원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서 토공, 식재, 노무 이런 걸 해서 낙찰은 9,400인데요. 이게 정말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 줄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문제점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식재 등 부근 품질을 보니까 3, 4년이 30%예요. 그리고 1, 2년이 짜리가 70%예요. 제가 가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업체 전문적인 저기한테 보니까 이게 3, 4년이고 이것이 1, 2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우리 용역에서 보면은 3, 4년근으로 할 수 있는 금액 단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연 이 업체가 이 정도의 3, 4년치를 해야 되는데 1, 2년치를 가지고 올 정도로 이렇게 한다면 이게 정말 성실한 업체인가 하고 한번 주소를 주고 가봤어요. 그랬더니요. 사무실이 없어요. 간판도 없고요. 전날 가니까는 건설이사 간판이더만 새벽에 가서 내가 사람 있어서 사진 안 찍고 새벽에 가서 사진 아침에 가니까 건설 간판을 띄었어요. 조경업체라고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저런 업체가 과연 성실하게 공사를 하겠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근데 우리 군산은 아직도 이런 사업체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점검해 주셔야 돼요. 저렇게 하고 있는 업체들이 컴퍼니식으로 해가지고 사무실도 없이 공사를 맡아가지고 수억씩 하는데 우리 군산이 왜 인구가 떠나겠습니까? 성실하게 사무실 갖추고 일을 하는 그 업체는 별로 공사를 못 맡잖아요. 저런 업체들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떠나는 거 아닌가. 실질적으로 사무실 같은 데는 기술사, 또 부장, 뭐 전부 다 설계사, 뭐 전부 다 직원 두고 봉급을 주고 있어요. 근데 그 돈을 못 하니까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가 그냥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님께서 앞으로 저러한 식으로 공사를 받고 일을 하는 업체는 자격을 부여하지 말아야 됩니다. 법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그런 것은 좀 점검을 해야 된다. 지금 조경업체가 한 50몇 군데 준다고 그래요. 이거요
직원들 딱 불어서 하루면 그냥 바로 점검할 수가 있어요. 건설이사요? 불어서 확인하면 다 나와요. 그래서 정말 거기서 성실한 업체만 입찰을 받을 수 있도록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쓰겠는데, 그럼 물론 제가 이걸 많이 얻어먹습니다. 그러죠? 근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신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 것이 좋고 참 답답합니다. 저도 이 뭐 조경 문제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제가 우리 경포천이랑 나무 심은 거 보고서 우리 직원들이 저한테 몹시 그 꾸중도 듣고 했는데,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저는 될 수 있으면은 그 조그마한 거 심지 말고 어느 정도 큰 걸 심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좀 낭비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아주 각별하게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제가 지금 해당 부서를 출첵도 하고 현장에 제가 직접 가가지고 숫자 다 씁니다. 숫자를. 그 정도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저렇게 저 구근을 심는데요. 돌멩이나 있는 데다 심으면 저게 제대로 되겠어요? 만약에 위에 제초 작업하는데 돌멩이 튀어서 사고 나고 그러지 않겠어요? 저렇게 하기 때문에 그 회사가 얼마나 잘하는가, 사무실 같은 것을 제대로 갖추고 하는가를 그래서 확인을 했던 거예요. 아마 저렇게만 안 했으면 제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또 이게 비용이, 인건비 같은 게 많이 들어가냐고 하면요. 700평을 심는데 2,280만 원이에요. 700평을 심는데 저걸 700평을 심는데 인건비가 그렇게 들어갔어요. 하나에 300원씩. 그러면 저거 20만 원씩 줘가지고 10명한테 심으라고 하면요. 한나절은 심고 개인 이렇게 띄워주면 우리 한국 사람도 잘하잖아요. 그냥 가요. 근데 이게 2,280만 원이요. 700평 심는데. 그러면 이걸 보고 품셈에 의해서 했다는 거예요. 적어도 일상감사에서 봐가지고 품셈이라면 700평 심는데 2,280만 원이 돈이 딱 책정됐으면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건 잠깐만요. 그러면 저거 깎으면은 입찰이 안 들어온다고? 할 사람이 없다고? 지역 주민부로 심으라고 그러시고 단체들한테.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에 제가 한 애를 들은 거예요. 우리 지금 품셈에 대한 애를 이런 걸로 들은 겁니다. 그런데 이걸 심기 위해서 이 꽃무로 이것을 갖다가 3천만 원 값을 심기 위해서 9,500원 하면 그냥 6천만 원이 여기에 들어갔다는 거죠. 이게 700평을 조성하는데 6천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재료를 빼고. 이렇게 공사를 하니 우리 군산이 1조 6천억이 들어가고 나무를 갖다 200억을 넘게 500만 주를 심었는데 보이들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인건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장님께서는 저런 부분들을 좀 해주셨으면 쓰겠고요. 관리해 주시면 있고. 그래서 이제 구암동 같은데, 그 인도 관광 정관 조성 이렇게 한 것도 보면은 12주만 심으면 되겠어요. 가서 보니까. 근데 20주를 심었어요. 8주를 더 심는다고요. 약 1,000주를 넘게 더 심는 거예요. 왜 빽빽이가 심다고요? 철쭉을 심어도 그냥 빽빽이 심어서. 이거 과연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 할까? 우리 시민의 헬스를? 과연 현장 가서 그걸 갖다 보고 그렇게 용역을 하는 용역기사는 군산에서 앞으로 맡기면 안 돼요. 그래서 용역을 봤을 때 우리 혈세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적절치 않으면 맡기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지라도 우리 혈세를 아끼고 정말 나무를 심는데 비좁아가지고 나무들이 자라지 않게 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겠냐. 그래서 본원은 앞으로 이런 하자들이 있는 정말
용역업체나 또 시공사나 이런 게 있으면은 규정을 둬서 의회에서 조례 만들어면 만들게요. 몇 년 입찰 못하게, 참여 못하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이런 회사들이 버젓하게 수익 계약을 해요. 그러잖아요. 용역 같은 거 500만 원, 800만 원, 1000만 원 이건 수익 계약 하잖아요. 이런 데 준다고 좀 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시장님께서 관리 좀 더 해주시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네. 저도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관리 감독을 강화를 해서 그런 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 그래서 일상감사 하는데 시장님이 답변서 이렇게 보니까 익산도 그렇고 뭐 전주도 그렇고 다 이렇더라 하는데 우리 군사는 늦었어요. 500만 불 할 때 200억 넘게 예산이 책정될 때 그때에 아마 일상감사를 하더라도 우리 그 살림직이 거기에 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는 아쉬움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좀 고려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여튼 대체적으로 이 시장님이 답변 요지서를 보니까 겁나게 상세하게 정말 이렇게 노력해 주시고 또 우리 지평부에서도 노력을 많이 해 주신 걸로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본 의원이 얘기했던 이런 사항을 좀 실천해 주신다면 우리 군사는 그야말로 혈세가 전략돼서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로 예산이 쓸 것이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이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요즘 우리 시장님께서 혈세 낭비성이 없도록 이렇게 하라고 직원들한테 많이 혼내신다는 이야기를 몇몇 직원들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시장님이 그것을 무시하고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도 얘기를 할 때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단호히 얘기를 하고 한다는 얘기를 몇몇 직원들한테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단순히 노력만으로는 목표가 달성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치밀한 연구와 전략을 세워 법을 준수하면서도 시민의 입장까지 모두를 두루 헤아리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시정 질문은 지적과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일을 통해 행정의 미흡한 부분을 점검하고 시민을 위해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고 더 나은 시정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시장이야 모든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이 시정질문과 관련된 부서 직원들께 자료 협조해 주시고 또 정말 퇴근 이후에도 열심히 이렇게 도와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